법인을 통한 절세 기본은 입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갈 길이 멀구나.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제 세무사님 모시고요. 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법인 사업자로 넘어갈 때 이거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괜히 자금이 묶이거나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무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 때처럼 이제 사업용 계좌에 잔액이 있다고 해서 그냥 출금하시거나 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고 그만큼만 출금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소득 신고를 좀 네. 어떻게 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개인으로 소득을 가져가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급여 상여를 포함한 네. 근로소득 그리고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근로소득이랑 배당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요 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이란 표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급여랑 배당이랑 그럼 어떤 수준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딱 뭐 매출이 얼마면 이만큼 가져가셔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좋겠지만요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법인의 매출 규모, 뭐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뭐 미팅을 나가다 보면 자주 보이는 케이스로 대표님들이 급여를 너무 조금 설정을 네.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매출도 많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남는데 종합소득세가 가까워서 이제 급여를 뭐 월 300, 뭐 500 이렇게 사이에서 결정을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 컨설팅 미팅차 이제 방문을 했는데 재무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20억, 30억 네. 이렇게 된 재무제표를 보는 경우도 좀 다반사거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당기순이익도 높은 경우가 많아서요. 그 이익잉여금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꼭 법인 규모에 맞춰서 이익잉여금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매년 배당도 신경 써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잉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급여나 배당 활용을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순이익은 어떤 좀 있는데 네. 현금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 요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문의 주신 내용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잠깐 막혀 있는데 순이익은 좀 나으시는 네네. 법인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 급여를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급여 신고를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급여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흐름이 안 좋은 거지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법인세, 절세 목적으로도 꼭 급여 신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표이사 급여 당장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미지급금으로 달아두셔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가 좀 궁금한 사항이요. 네. 미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신고는 계속 해 나가고 네. 그럼 세금을 내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 미지급금을 가져갈 때 세금을 따로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천만 원, 내년 3천만 원 신고하는 납부 총 세금과 올해 0원 그리고 내년에 5천만 원 신고했을 때 근로소득 세금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꼭 신고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그 대표님 종합소득세에도 훨씬 유리하신 거죠. 네. 실제로 어떤 스타트업이나 신규 네.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장 급여 못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서 네. 급여를 일부러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하는 게 어떤 세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다. 그럼요. 저도 스타트업 하시는 법인 대표님들한테 초창기에 꼭 급여를 그래도 신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건도 조금 고려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급여를 설정해서 그 신고하는 것 때문에 결손이 난다. 결손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이 막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대출이 필요하신 업종을 하시거나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신경 쓸 게 그래도 좀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좀 급여 설정할 때 좀 네.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요. 무엇보다 이제 법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서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안 돼 있는 법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항상 뭐 복리후생 규정 챙기셔라, 뭐 차량유지비 규정 챙기셔라 이렇게 항상 안내를 드리는데요. 특히 이런 상여금 지급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분들은 상관없지만
임원 같은 경우는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을 때 법인에서 송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네. 단지 그냥 인건비 신고 상여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꼭 구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이 경우도 당기 순이익이 1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 규정 뭐 10억 한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억을 상여금으로 지급했을 때 이게 송금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됩니다. 그쵸. 네, 이제 합리적인 규모 내에서 상여금 지급 규정 정하시고 또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시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여금 말고 어떤 퇴직금에 관련해서도 좀 규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럼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의 퇴직금 같은 경우는요, 세법상 2배수 또는 3배수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네. 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급 규정을 구비해 주셔야 되고요. 퇴직금 부분은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네네네. 별도 영상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포인트는 어떤 절세, 네. 약간 이 키워드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신 김에 절세에 대한 포인트들 몇 가지 조금 추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큰 요인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네. 되니까 그 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을 통한 절세 기본은 소득의 분산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간을 분산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소득 귀속자를 분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세목을 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간을 분산한다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에 왕창 가져가는 게 네네. 아니라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이더라도 꾸준히 하셔서 이 세율 구간을 조금 낮춰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그 해에 번 소득을 다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개인 사업자 하셔도 되고요. 나는 매출도 많고 이익도 많은데 이제 난 그 해 난 모든 이익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난 그걸로 차라리 재투자를 하고 뭐 우리 가족들 뭐 이제 상속이나 증여 이런 플랜까지 고려를 하시겠다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유리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런 급상여를 조금 기간을 천천히 나눠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은 절세 방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 귀속자의 분산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가족들 제가 일한 것처럼 뭐 급여 신고해라 이런 말씀 전혀 아니고요. 네. 급여 상여는 일하지 않은 가족들 신고할 수가 없지만 주주로는 가능하거든요. 이제 가족들 배우자분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주주로 그냥 네. 해주시고요. 배당을 매년 챙겨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혼자 혹은 대표님 혼자 이렇게 소득을 가져갈 때보다 여러 명이 가져갈 그쵸. 때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훨씬 파워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분, 자녀 두 분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대표님 혼자 8천만 원 배당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제 네 분이서 2천만 원씩 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그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되는 그쵸. 거죠. 마지막으로는 세목의 분산입니다. 이 세목의 분산이라는 건 근로소득, 배당, 그러니까 금융소득 이렇게 따로 조금 나눌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나누셔라. 네네.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은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높은 급여를 받으셔서 종합세율 구간이 높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요. 배당 최대한 그 낮은 세율 구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매년 신경 써서 받으시면 그 부분은 낮은 세율 구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배당 네네.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간도 분명하게 최대한 늘려서 스마트하게 좀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거고, 가족 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나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뭐 배당을 좀 활용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퇴직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만 잘 알고 있어도 사실 절세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요. 이제 급여, 배당 설계 통해서 절세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지 못하셨던 대표님들 계시다라고 하면요.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운영하시는 법인의 가장 최적의 절세 방안 안내 드리니까요.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 모시고 나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할 때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급여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아요. 혹은 우리 회사 뭐 배당 가져갈 수 있는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정말 많이 받아보는데 이 영상으로 좀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세무적인 그리고 법인 이슈 관련해서 꾸준하게 업로드 할 테니까요. 저희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또 세무사님께도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